안녕하세요. 다문화 언어 강사 조금숙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언어와 문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 선생님들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명절 음식을 통한 언어 교수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무고개 게임을 맞춰보겠습니다. 4개의 문항이 나가니까 4곡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이날 거리에서 줄을 지어 북을 치며 양걸한 춤을 춰요. 중국에서는 이날 집집마다 붉은 등을 처마에 걸고 소원을 빌어요. 또 중국에서는 이날 새알 모양의 음식을 물에 삶거나 기름에 튀겨 먹어요. 네, 이렇게 해도 못 맞추면 마지막 단계로 가볼게요. 한국에서는 이 명절날 오곡밥을 먹고 부름을 깨물어요. 네, 이날은 정월 대보름 날이겠죠. 이번 차시에서 우리는 명절 음식을 통한 언어 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음식을 보면 한국에서는 떡국을 먹죠. 떡국을 냉고탕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국에서는 지어즈라는 것을 먹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만두가 되겠죠. 그러면 왜 설날 중국에서는 지어즈를 먹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은 남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어즈라는 말은 지어즈라는 말하고 음이 비슷해요. 지어즈는 아들을 낳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지어즈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 미신을 믿기 때문에 지어즈를 먹게 됐다고 합니다. 섣달 금음날 중국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며 식구들이 모여 만두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밤에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는 년이라는 악귀를 쫓는다고 그런 속설이 있는데요. 년은 폭죽을 무서워한대요. 요란한 소리와 불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금음날 악귀를 쫓는다고 폭죽을 터뜨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뱃돈을 어린이들에게 주는데요. 이것을 야수이첸이라고 해요. 설날 아침에 어른에게 인사를 하면 어른들께서 야수이첸, 말 그대로 나이 1살을 더 먹어서 주는 돈이 되겠죠. 다음 신년快乐, 신년快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날 음식에서 보면은 중국에서는 물고기, 생선이 빠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요위, 고기, 물고기가 있다는 뜻은 나머지가 있다, 먹고 나머지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 풍족한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서 항상 설날 음식에는 생선이 빠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름인데요. 정월 대보름날 우리는 오곡밥을 먹고 9가지 나물을 먹죠. 중국에서는 보름을 웬시오라고 하는데요. 웬시오지에서 새알 모양으로 된 이런 음식을 튀기거나 물에 삶아서 먹는다고 해요. 다음은 단오예요. 단오날 중국에서는 쫑즈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단오의 유래를 살펴보면 전국 시기에 굴원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나라가 망하게 되자 이 시인은 명라강이라는 강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죽고 말죠. 그런데 사람들이 굴원이 시체를 아무리 강을 오르내리고 맨날 몇 달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 사람들은 그 굴원에게 그 사람을 기리는 마음으로 찹쌀밥을 대나무에 싸서 강물에 던졌어요. 물고기들이 그 밥을 먹고 굴원이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후로 이것이 전해지면서 굴원을 기리는 마음으로 용선경주도 하고 쫑주도 먹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추석인데요. 추석에 한국에서는 송편을 먹는 반면 중국에서는 유에빙이라는 동그란 과자를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송편을 먹으면서 한 해의 풍년을 축하하지만
중국에서는 식구들이 모여서 동그란 달처럼 화목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웨빙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단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설날에 먹는 음식, 설날을 춘지라고 하죠. 그러면 그날 먹는 음식은 지야오즈라고 합니다. 단오날은 뚜아우지라고 하는데요. 쫑즈를 먹겠죠. 다음 보름에는 웬시오제라고 하고 웬시오를 먹습니다. 추석에는 중치우제라고 하며 웨빙을 먹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정확한 음으로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설날 춘지에 먹는 음식 지야오즈, 단오 뚜아우지에 먹는 음식은 쫑즈라고 합니다. 보름은 웬시오지라고 하는데요. 먹는 음식은 웬시오가 되겠습니다. 추석은 중치오지라고 하고 먹는 음식은 웨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OX 게임으로 중국이 명절과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쫑즈는 설날에 먹는 음식이다. 맞을까요? 쫑즈는 설날에 먹는 음식이다. 네, 아닙니다. 쫑즈는 단오에 먹죠. 쫑즈는 뚜앙우지에 먹습니다. 단, 웨빙은 중국에서 보름에 먹는 음식이다. 맞을까요? 웨빙은 중국에서 보름에 먹는 음식이다. 네,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면 웨빙은 언제 먹을까요? 네, 웨는 달이죠. 둥근 달. 네, 웨빙은 중秋节에 먹는 음식입니다. 웬시오는 중국에서 단오에 먹는 음식이다. 이건 맞을까요? 웬시오는 단오에 먹는다. 네, 이것도 틀렸네요. 웬시오는 웬시오제에 먹겠죠. 웬시오제는 정월 대보름을 말했죠. 지야오즈는 중국에서 설날에 먹는 음식이다. 이건 맞을까요? 네, 이건 맞았네요. 지야오즈는 아들을 낳게 한다는 뜻의 지야오즈와 비슷하다고 해서 설날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한국과 중국은 무엇이 같지만 명절 음식은 달라요. 네, 초성을 알려드렸어요. 거기에 맞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무엇이 같지만 뭐가 다를까요? 네, 명절날이 되겠죠. 네, 명절날. 다음, 명절이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응이네요. 초성이. 그러면 명절이 같은 것은 서로 이웃에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것은 우리가 명절이 다르고 명절은 같지만 먹는 음식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명절 음식이 다른 것은 나라마다 전통과 문화 그리고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러면 먹는 음식은 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지리, 환경과도 관련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화와 언어 교육 이거를 살펴보면은 언어도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마찬가지로 언어와 문화는 공존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가르칠 때 문화 교육을 절대 홀시해서는 안 되겠죠. 총 9차시 강의를 걸쳐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문화 언어 강사의 존재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언어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언어 강사님들이 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